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실 네. 자주 봅니다. 네. 두 분 다른 방송에서 짝꿍이 같은 거의 짝꿍으로 요즘 짝꿍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 겁니까? 박진영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사실 우리 총장님을 네. 다른 곳에 추천도 많이 합니다. 같이 하자고. 저도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까?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합이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방송에서 모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뭐 어른 소리만 하니까요. 아니, 저기 정치 현장 경험이 많으셔가지고요. 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실제로 깊이 있게 네. 내면을 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어쩌면 두 분이 좀 다른 정당이잖아요. 네. 같이 계셨다고 해야 해도 같이 됩니까? 있었죠. 있다가 네. 이제 좀 다르게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맨날 밖에만 있어서 국회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4년은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보궐선거도 있고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상견례 겸 만찬을 했습니다. 자, 총선 민심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뜻도 표했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됐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뭘 국정을 언제 한 적이 있다고 갑자기 또 국정을 잘하겠다고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뭐 국정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에서 신경 많이 써달라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든 자리가 아닌가. 5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이 부의돼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으니까. 네, 그 이야기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부탁을 했으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또 주는 게 있어야죠. 네. 이번에 낙선한 분들이라든가 혹시나 주위에 취업을 바라는 국민의힘의 주요한 정치인들 뒤로 살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요거는 이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입니다. 최상병 얘기하고 뭐 직업이라든지 뭐 그 위치 같은 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네. 건 말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192대 108, 예. 이른바 국민의힘의 108번내인데 그 지금 총선 끝나고 총선 민의에 순응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총선 끝나고 지금 본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윤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그다음에 비서관들까지 쫙 지금 포진하고 있고요. 네. 청와대 비서진을 상대 그 교체하면서 결국은 진지를 하나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을 관계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다 바꾸는 이런 식으로 방어벽을 치고, 그다음에 여의도의 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지만 적어도 100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그 추인을 받았지만 비대위원들도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정 상태에 있는 비대위원들까지 빨리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결국은 다급하게 다 잡아야 된다, 당을. 그러니까 여의도 진지 구축을 하는 네.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진지 구축. 네. 예, 진지 구축. 3년 버티기죠. 버티기 위한 진지 구축 만들고 있다. 비대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4명의 비대위원 이선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뭐 일하는 비대위 얘기도 하고요. 지역 안배, 소통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은 진지 구축하는 비대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제가 네. 들은 이야기인데요. 21대 국회까지는 5월 말까지는 최상병 특검을 비롯하여 네. 대통령실의 의견이 우선 관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지 구축이 맞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공식적인 지도부가 선출됐을 때는 그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현 21대 국회가 유지되고
차기 지도부가 당원들에서 선출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위해달라라는 이런 의견이 반영된 지도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김용태 뭐 비대위원도 있고 전주에 등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좀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찐윤이죠, 찐윤. 아, 다 찐윤입니까? 네. 친윤대가 찐윤입니까? 찐윤이죠. 아, 그런데 이제 뭐 그 과거에 전당대회 때 천하용인 네. 네, 멤버였던 김용태, 김용태 예, 당선인이 예. 들어가서 혹시 뭐 색깔이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김용태 당선인이 본인의 색깔을 좀 옅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역시 찐윤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당장 전당대회를 보통의 이 정당 같은 경우 네. 정상적인 정당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총선 끝나고 바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죠. 예. 사실은. 그런데 네. 보통의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총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새로운 지도부를 그 구성하는 네. 전당대회를 바로 여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굳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두세 달을 미룬 또는 뭐 서너 달이 더 갈 수도 있는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당의 친윤 지도부,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아하. 왜냐하면 이런저런 그 총선 책임론이 좀 사그러드는 네. 그런 시점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이 네. 원내대표설이 막 있다가 그것을 어느 정도 그 물타기 하기 위해서 나경원, 이철규, 나이 연대 뭐 이런 걸 띄웠잖아요. 근데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는데 됐죠.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친윤이잖아요. 예? 뭐 기재부장관하고 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총선 패배 네. 책임론이 좀 희석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친윤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꼼수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 그리고 전당대회도 사실은 7말 8초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또 당원 100%의 룰 이거 바꾸냐 안 바꾸냐 이것도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 그 전에 우리 김철근 네. 총장님 말씀 못 하실 거 제가 하나 해주세요. 하고 넘어갈게요. 천하용인 중에 네. 우리 김용태 네. 이번에 국회의원 됐죠. 그분만 이준석 대표 안 따라갔잖아요. 그때 안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다 뭘까요? 따라갔는데요. 공천 줄 것 같으니까. 아,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과거에 친 이준석이었다면 이제는 친윤 된 겁니다. 포천 쪽이 이제 공천 받으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전당대회 룰 문제, 네. 시기 문제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라. 아. 이게 정답입니다. 아하. 지금 현재 당원 100% 경선이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이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한동훈이 1등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차하면은 국민의힘의 대의원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선 못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처럼 대의원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꼼수들을 동원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구성하고 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목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돌아오는 거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한동훈 띄우기고요. 아, 띄우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가 가장 그 논리적으로 그 설득을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100% 당원 투표 룰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해보니 결국 총선에서 이제 판판이 깨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은 그건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걸 되돌아올 경우에 예를 들면 7대3으로 할지 5대5로 할지 저희 개혁신당은 5대5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민심을 그 반영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비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아, 민심이 예. 반영률이 높다면 당연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몸풀고 있는 유승민, 전 나경원, 뭐 의원. 안철수 네. 뭐 이런 분들이 네. 민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출마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여의도 진지가 네.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 얘기하는 한동훈은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약간의 사람이다? 이견이 똑같은 있을 수 사람이다? 있지만 예. 특수부 검사 출신의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총선을 치른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이라는 큰 판에서 본인의 정치적 그 역량을 보이려면 등장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예. 약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한동훈하고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대통령실하고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이미 검사 출신 대통령을 원치 않을 겁니다. 아하. 큰 틀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한동훈의 정치적인 그 생명력,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큰 지도자로서의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완전히 윤석열의 아바타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또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 시켜봤더니 지금 이 상황인데 네. 또 다른 아바타인 한동훈을 뭘 만든다? 큰 지도자로 만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맞다, 없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착은 됩니다. 이게 어디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책 보는 모습도 있고 또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하고 뭐 식사를 같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메시지가 나오는 방식이 네.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글, 예, 말, 네, 그림. 글, 말, 그림. 네, 예, 요 세 가지인데 네, 원래는 정치인은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요. 네. 정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국민들과 약속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글을 안 쓰시더라고요. 글이 별로 없어요. 글을 잘 못 쓸 수 있습니다. 썼을 때 한번 SNS 보면 조금 그리고 납득하기 글이라는 좀 쉽지 것이 않고, 네. 뭐 수필 쓰듯이 일기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인의 그런 명사의 연속입니다. 국정 운영 방식과 정치적 담론의 연속이기 때문에 명사의 연속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필, 시가 아니고 정치는 명사의 연속이다. 명사, 예. 왜냐하면 개념 규정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쓸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림만 내는데 이게 이미지 정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입니다. 아하. 그래서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치를 보는 이제 상대방의 갈등 이런 걸로서 재미삼아서 한나땡, 윤나땡, 네.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예.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땡큐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상황은 땡큐가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네.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보수 진영이고 상대 진영일지라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괜찮은 후보가 나와야 돼요. 네. 윤석열 같은 분이 나와서 나라 망쳤잖아요. 한동훈이 윤석열과 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배운 게 똑같고 경험이 똑같은데 이런 사람이 만일에 또다시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또다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가 또 절단나고 망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재미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한나땡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선출질도 맡아서는 안 될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검사 출신이고 우리 경험상 그렇게 보인다. 근데 네, 이미 사무총장님.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네. 이제 그 집권당의 대표급에 해당되는 네. 비대위원장을 했고 했었죠. 총선을 치렀고 그다음에 실력이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 한동훈 주변에도 그 이런저런 좋은 그룹들이 생겼겠죠. 네. 근데 그 좋은 그룹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서관 사진도 나오고 예. 예, 집 근처에서 뒷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하고도 식사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그림으로 딱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에 네.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박진영 부원장이 얘기했듯이 이 도대체 무슨 그림 보여주고 나 아직 당신들 곁에 있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하는데요?
뭔데요? 지금 본인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해놓고 네. 결국은 나보다는 당신이 더 책임 있어. 윤석열한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자신 있으면 나오시고 그게 없으면요. 완전히 잊혀지세요. 그리고 진짜 국민들 앞에 나오고 싶으면 실력으로 뚫고 오세요. 보궐선거 생기면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한번 승리해서 정계 복귀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돈도 있으신 분이 돈도 있죠. 도서관에서 책 보지 마시고 네. 한국 도서 문화 진작을 위해서 좀 구입해서 봐주시고요. 책 사라고요? 예, 불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은 김건희 씨가 이사하면서 책을 많이 버렸다. 네.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책 보러 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은 저기 많이 사주세요. 영화도 그 개봉관에서 많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잠룡이를 할 수 있는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에 오랜만에 카페 회원들하고 팬미팅 가졌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를 하는데 집권당, 여당에서는 비주류를 해야 되고 야당에서는 주류를 해야 된다. 야당은 주류가 돼야 되고. 왜냐? 그렇게 해야 그 정치권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집권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당하지 않으면서 정권 교체 이미지를 얻을 수 그렇죠. 네. 있는 다른 세력,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일한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거든요. 변화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여권 내에서는 비주류, 지금 공간이 생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의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받았다. 네.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권 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오세훈의 공간은 없죠. 없죠. 예. 예,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이 네. 그 공간을 열려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활동 공간에 시간이 왔다. 그렇지만 그게 주류를 뒤엎을 만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하. 잘 모르겠습니다. 치고 나온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도 네, 한데 뭐 포함해서 나경원 등등 이런 어떤 친윤이 아닌 비윤들 앞으로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력이 없어졌으니까 차기를 보고 이제 뛰쳐나올 시기가 된 거죠. 예. 다만 제대로 좀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야후라인 관련해가지고 발언하는 거 보면은 예. 아직도 멀었다. 늘 이 양반 2%가 부족합니다. 그 사실 민주당을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면은 본인이 친일의 프레임에 갇힌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윤석열 정부를 먼저 비판하고 일본을 먼저 비판하고 꼭 민주당을 하고 싶으면은 마지막에 했어야죠. 뒤에 했어야 되는데 예, 순서를 그런 잘못 부분에서 잡았다. 늘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뭘 하셨는지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예. 가기도 하고. 예. 서울시장은 집행부예요. 뭔가 보여야죠. 네. 우리 과거에 물론 뭐 망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실에 청계천도 하고 버스 노선 정리도 하고 이런 게 업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나경원 대표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빠루의 나라입니까? 아유, 왜 오늘 세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뭔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주장하시네요. 박진영이 꿈꾸는 국가. 뭐죠? 혁신 국가론. 국가가 주도적으로 혁신 성장,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나라. 네. 혁신 성장 국가론을 꿈꾸고 국회의원 안 하고 바로 대통령. 바로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먼저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의 참모가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검증되고 실적을 좀 내봐요. 혁신 국가론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좀 치열할 것 같았는데 우원식, 추미애 두 사람 양자 대결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뭐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혹시나 이른바 명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한 거. 당연한 겁니까? 국회의장이면 국가 서열 2위인데 네. 사실 좀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당선인들이 17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좀 나와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여소야대 국회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아 있는 이 국회를 네. 어떻게 이끄는 게 좋다. 뭐 이런 경쟁을 좀 가지고 비전과 뭐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내는 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서 원내대표 경선도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를 추대된 하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 경선도 사실 재미없게 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사파전에서 자연스럽게 막 그 포기하고 단일화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거의 뭐 추미애 의장 추대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까지 겹치면서 네. 그립감이 강해지는 원보이스를 강요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냐. 네.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연임론까지 이재명 대표 연임론까지 또 추미애 당선인의 그 추대론까지 너무 이재명 대표 하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네. 내용을 네. 한 일주일간 당사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취재를 다 했습니다. 뭐 조정식 아니면 아니 뭐그 등등 관계 등등, 등등 예, 관련한 사람들. 야, 그래서 네. 여기 좀 풀어놓기 좀 아깝긴 한데 네, 풀어주십시오. 제가 홍보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민주진영 박진영이라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홍보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 제가 어젯밤에 예. 이 내용 관련 특집을 했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예, 유튜버입니다. 구독, 네. 좋아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해야 홍보가 되는데 네, 나는 그 특집을 말을 했습니다. 못 하겠더라고. 김철근 TV도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구독을 해주시고요. 네. 요 이야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네. 명심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밝힌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네.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과잉해서 명심팔이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명심을 팔았다. 추미애 의원은 명심팔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욕먹더라도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이름이나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것도 오산인데요. 예.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진짜 명심이 나는 이재명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 나간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심팔이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저는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누구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명심팔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명심팔이가 없으면 이분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퇴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 공천에 또 어떤 영향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원, 지지자, 국민들의 마음과 의원들의 투표 상황이 너무 달라버리면 당에 큰 분열이 온다. 아하.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누가 1등 나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은 누가 갖고 있는지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뜰 수 있는 국가의 어른으로서의 물론 그 어른이 까칠할 수도 있고 네. 좀 성격이 좀 별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른은 어른입니다. 애가 하는 것과 어른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원 같은 분이 끝까지 경쟁을 하고 우원식 의원도 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민평년 586 이쪽에 지지가 조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하나의 경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선수는 5선입니다만은 네. 원내대표도 했고 개파의 보스입니다.
민평년이는 개파의 보스입니다. 보스니까. 의미 있는 중진입니다. 예. 그냥 선수만 사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라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 담론과 정책 이슈를 주도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우원식 경쟁 구도도 의미 있는 어른들 간에 네. 어른이 될 만한 분들 간의 경쟁 구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명 대표 연임론은 이건 굉장히 함의가 있습니다. 아, 함의가 있다고요? 어떤 네. 함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는 아직 결정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나 모를 탄, 정치적 격변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나 격변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상황이 네. 왔을 때는 구심점이 실제로 차기 지도자이면서 야권의 대표로 있는 것이 추술이고 행정부가 무너졌을 때 국회가 그것을 받아 안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대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 지속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안 해도 된다. 다음 대선이 3년 후면 당대표하고 시간제가 이게 맞지가 않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제 이거 그 뇌피셜입니다만 개인적 생각일 것 같아요, 이거는. 맞죠? 그럴까요? 아니, 뭐, 그럴까요? 라고. 그 개인적 생각에 예. 제가 저의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면 네네. 저는 뭐 포장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재판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방금 얘기한 네.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가 생겼을 때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게 네. 본인한테는 가장 안전한 길이겠죠. 예? 네. 그렇지만 그게 본인이 의도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연임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아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 하반기 전국이 개원 협상부터 굉장히 힘들 것이다. 22대 예. 개원.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탄핵 사태가 나면 검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좀 권성동 예전에 예, 기억날 겁니다. 그런 네.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회 운영이 굉장히 그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힘 여당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국회 관례상 네. 엇갈리게 돼 있다. 예. 그 관례를 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 합의에 의한 원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는 6월 달 넘길 수도 있어요. 원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정리해 주세요. 국회의장, 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왜 같이 하려고 할까? 네. 그 다음에 당대표 연임. 이 세 가지가 정치적 격변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 몫이에요. 네.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당 몫이고, 그리고 운영위가 아시지만 그 복수 상임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자기 의정 활동하는데 별 영향가 없는 상임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야당이 꼭 차지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까지 요 세 가지 꼭지가 국회 원구성, 국회의장, 대표 연임 요 세 가지가 정치적 격변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구성할 때 여야 원내대표 중요하잖아요. 네. 최근에 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두 원내대표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처음 이제 상견례 한 거니까요. 네. 그 제가 국회에 다년간 14대 국회부터 지금 22대니까 아유, 오래 계셨네요. 시조세시네. 진짜. 아유, 조상님입니다. 그때 이렇게 쭉 그 원구성하고 뭐 협상하고 이런 걸 보면요. 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그 평시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총선의 결과라든지 앞으로 3년이 너무 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끝까지 갈 거냐 이런 걸 의심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의수 대표도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셨죠. 예.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192대 108이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 권력은 또 다른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원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21대도 그렇잖아요. 21대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결국은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그 민주당이 운영했던 예.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왔으면은 개혁 입법하면 100개 정도 해버렸어야 됐어요. 100개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완전 그 한국 사회를 이 촛불혁명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이루던가 안 그러면 뭐 그걸 다 갖고 오란 말이야. 바보 아니에요. 갖고 왔으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못 썼는 게 아쉽다. 국민들은 민주성과 효율성에 균형감을 원해요. 네. 의석을 많이 가지면 효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자신 없으면 민주적으로 나눠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22대 원구성 개원할 때 어떻게 좀 진행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샤맙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박진영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